번 우리는 하나. 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 그때가 좋았을 수도 있지. 지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뭐든지 할 수 있지. 자, 개그계 촌철살인마 노정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왜 갑자기 이주일 선생님 흉내를 내려고 하셨어요? 왜요? 노발대발. 왜 그러신 거예요? 왜냐면 옆에서 좀 가수가 박자를 놓칠 리는 없고. 기계를 만져야 되는데 웃겨보려고 하신 거군요. 예, 뭐가 하나 좀 잘못 눌려진 게 있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발대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애청자분이 저희 국민TV로 보내주신 꽃감을 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맛있는데요. 감이 좋은데요. 감이 좋아요 오늘. 네, 감이 좋아요. 예, 감을 믿어볼까요 그러면? 네. 예. 저는 간은 안 봐도 네. 감은 좀 봅니다. 그래요. 간은 안 봐도 감은 좀 본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간 보긴 좀 그만 좀 해야 될 텐데. 잠깐요. 이 보니까 이번 토요일 날 부산, 경남 지역 조합원 모임 장소가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 어제 제가 제보는 했어요. 김용민 PD한테 제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방송에 또 다시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촉성루 보쌈이라고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뚝배기 골목 안에 있는 촉성루 보쌈에서 내일 8시에 이렇게 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방송이기도 하고 네. 참 들을수록 꼼꼼한 방송이에요. 이런 거 해줘야 디테일이 돼요. 살아있어요.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예, 특정 정확하게 네네.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보 제공해 주시고. 네. 개그계 촌철살인 노정열 어서 오세요라고 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까 1시 제가 방송 오프닝하고 노정열 씨 얘기하니까 빨리 목소리 듣고 싶다고 뭐 그러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예. 그 노발대발을 통해서 다져지는 인기 이거 실감하시겠습니까? 실감 못하죠. 예, 이거 너무 태풍 속의 찻잔도 아니고 네. 찻장 속의 태풍인가? 너무 미미하고요. 미약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미약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대한방송이 아니라 주류방송이 곧 되겠지만 네네. 주류라 하면 그래도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네. 뭐 총선이 또 2년 후에 있고 대선은 3년 후에 있습니다만 겨울에 횟수로 따지면 예. 홍준표 씨가 아주 명언을 남겼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그 합리적 보수는 괜찮고 좋지만 네. 수구 기득권 뭐 심지어 꼴통 소리 듣고 그런 사기 범죄 집단은 박멸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는 게 좀 어렵다면 네. 국민 여건상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씨가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요? 오세이돈 오세훈 씨가 셀프 탄핵할 때 네. 그때 아이들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붙이면서 자기 해임과 연계시켜서 탄핵안이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렇죠. 예, 그때 25.6%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홍준표 씨가 사실상의 승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당장에 없애거나 10% 안쪽으로 2% 안쪽으로 박멸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합리적 보수는 3분의 1까지도 좋습니다. 33.3%까지. 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수구 범죄 집단은 당분간은 25.6%까지 맞춰주는 걸로. 사실은 네. 전 세계에서 이성을 가진 국가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수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당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거나 뭐 극우 나치가 독일에서 활동을 합니다만 그 네.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거고요. 반인륜적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사한 행동에 옮길 경우에 실제 문제가 되고 있고 처벌을 받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뭐 80, 90대 노인들을 우리나라 같으면 노인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경로 사상이 워낙 투철한 나라고. 예. 그렇지만 법정에 세울 건 세우고 예. 사형은 안 시키더라도 뭐 무기징역을 끝까지 살린다거나 이런 그 영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거든요. 프랑스 당 만든다 그러면 바로 해산시키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헌법 자체 위반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라도를 비하한다거나 광주 민주화 운동을 잘못된 것으로 북의 사주를 받았다 이런 잘못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반인륜적 범죄로 위헌이 돼서 예. 그런 발언 자체가 실정법에 걸리기도 하고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실정법 책임이고요. 아하. 예,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 표현 자체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법을 통해서도 판명이 된 그 친일이라던가 또는
친독재라던가. 그거를 사실 민간인들이 뭐 100번 양보해서 뭐 어버이연합이나 뭐 일부 해병대 전후회나 아니면 뭐 일부 그런 보수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직장인들 갑근세 떼고 자영업자들 종합소득세 떼가는 국가의 혈세를 먹는 예를 들면입니다. 국가정보요원 혹은 국방부에 있는 사이버 요원들이 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죠. 심지어 예. 장관이란 자들이 그러면 그거는 바로 사실은 좀 세게 하겠습니다. 사형시켜야 되는 무기징역을 왜냐면 무기징역도 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위를 박탈시키고 사법 처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그리고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법을 만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무시하는 말들을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말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범죄행위죠. 나라가 뭐 사실 기강이 무너진 지가 한 6년 넘었지만 예.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는 전북 부안에서 시작한 AI 조류독감. 네, 조류독감. 예, 아직 확산세에 있고 뭐 오리들은 많이 살처분 되는 가운데 철새까지도 감염 여부 때문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늘 사상 최대 단군 이래 최대인데 역사 기록이랑 깨지기 마련이니까 예.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돼서 월요일부터 아주 난리를 떨었었죠. 야, 그거 정말 컸어요, 그거. 뭐 1억 4천만 건이든 밝혀진 것만 그거니까요. 사실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현호석 씨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은 지금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씨나 서승환 국토부 장관 그 부친 되시는 사람이나 서종철. 예, 서종철 뭐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고인이 됐지만 이번에 지금 현호석 씨 아버님도 또 그 부친이 친일 출신이면서 4.19 때 국민에게 발포 명령을 한 경찰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통령 장관 자리가 다 중요하겠지만 국토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겸임하고 있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 다 친일파들 아들 딸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2014년도인데. 사실 우리 그 연좌제를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폐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분들이 그런 것을 유산을 가지고 간다는 게 문제죠. 그 당시에도 국민들 팔아먹고 반민족 그 행위한 것도 사실 씻을 수 없는 죄인데 네. 제대로 명백하게 사죄도 하지 않았고요. 네. 예, 좌고우면하고 눈치 보고 왔다 갔다 양비론을 핀 적은 있지만 이번에 현호석 씨 입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책임을 묻고 남 탓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하고 국민들도 정부 제공 단계에서 제공해주지 않았느냐. 유출을 동의해 준 거 아니냐라는 말. 유출을 동의한 게 아니라 동의 자체를 안 하면 카드 자체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강압적으로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경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겨우 사인이 들어간 거죠. 네. 정보 제공에는 동의했지만 정보 유출이나 피해에 동의한 건 아니죠. 게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 정신 상태가 예. 양심이 없다라고 보고 싶지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정보 제공과 정보 유출 구별을 못한다는 거는 마치 이 현호석 씨의 말로 따지자면 농담이 아니라 뭐 예를 몇 시간 들 수 있겠지만 딱 세 가지만 들겠습니다. 쿠데타 사범들이나 성폭행범이나 절도범 세 가지 예를 들면 네. 쿠데타범들이 딱 이럴 거예요. 왜 우리에게 쿠데타를 할 수 있는 탱크와 무기가 있는 세상에 나오겠느냐. 네. 왜 우리가 탱크를 가지고 행진할 수 있는 거리가 왜 만들어졌느냐. 네. 이거 조건이 갖춰진 거 아니냐. 조건이 갖춰진 거 아니냐. 네. 성폭행 이럴 놈이에요. 네. 왜 나에게 성폭행을 할 수 있는 육신을 제공해줬느냐. 너희 부모님에게 따져 물어라. 농담이 아니고 과장법이 아닙니다. 예. 절도범들이 왜 내가 물욕을 갖고 절취를 하게끔 그 물건을 그렇게 과도하게 많이 쌓아두고 사느냐. 물욕이 과한 당신이 책임이라고 따져드는 놈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소고 철면피도 이런 후한 무치가 없죠. 게다가 개인이 금융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액티브엑스를 비롯한 깔아야 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네. 그 보안 책임을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실제로 보안에 너무도 취약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다는 얘기죠. 지들이 잘못해서 국민들 이렇게 실질적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위자를 청구해야 될 판이고 예. 마음의 상처와 불안을 준 거에 대해서 100배 사죄하고 변명 해명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사죄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고사하고 국민에게 탓을 돌리는 거는 마치 MB 때의 그 명언이 생각납니다. 저는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은 선거할 수 없다.
그거는 명백한 확신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잘 압니다. 저는 어렵게 살았고, 상고 출신이고, 노동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 탓하는 사람은 상관할 수 없다. 자신만 잘하면 저 같은 사람도 대통령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 탓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극한은 저는 명백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배추값은 날씨 탓이다. 날씨가 막 이래 안 도와줍니다. 이런. 제가 지금 꾸민 게 없고요. 맞아요. 이건 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전 고급스러운 개그맨이기 때문에. 네. 진짜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점잖고 온순하고 착하고 야하잖아요. 예, 약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롯데카드 농협 국민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1억 3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이 정도였으면요. 그 얌전하고 정의롭고 선진복지국가인 프랑스, 독일 같으면 지금요. 정부 청사 3분의 1은 파기가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 타이어 한 37만 건은 탔을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워낙 카밍, 조용한 아침의 나라고, 조선의 아침의 나라고, 대선 부정이 있어도, 개표 부정이 있어도, 공약 파기가 있어도 워낙 조용한 선비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거긴 한데. 백성들이 선비고 선비가 돼야 될 그런 놈들은 지금 저작거리에서 있는 사람들보다는 못한 짓들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아무튼 거꾸로 돼버렸어요, 지금. 고요해서 좋긴 한데. 네. 글쎄 이런 침묵이 과연 우리 아이들과 역사에게 어떤 폐악을 끼칠 것인지. 예. 비겁과 비굴한 굴종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아이들에게 참 부끄럽고 지금 변호인이 1,000만 명을 넘었다는 거는 국민들 속에 불의에 대해서 저렇게 한거한 그 노무현 정신을 그리워하는 것이거든요. 직접 그렇죠. 촛불을 들고 화염병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타이어는 못 불태워도 마음으로라도 최소한의 위안을 얻는 것이 국민의 지금 마음입니다. 예. 저는 1,500만까지 가리라고 보지만 국민들 이해도 합니다만 1,500만 명이 거리에 나오면 세상이 뒤바뀔 것이고 가짜 대통령 대신에 진짜 대통령이 들어설 것이고 친일파들 다시 한번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을 만들어라도 다시 한번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1,500만이 못 나서면 150만 명이라도 좀 거리에 나서셔야 네. 스크린으로 가실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류독 감은 원래 닭이나 이런 그 조류가 걸리는 건데 네. 국내 대표 닭이 지금 해외로 떴기 때문에 아직 걸릴 리가 없습니다. 아마 조류독감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는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왜냐하면 죽기는 싫다니까. 근데 조류독감도 좀 글로벌하게 따라다니면서 네. 왜 저 호크미사일이라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주어 없어요, 주어. 예, 주어 없습니다. 목적어도 없습니다. 예, 목적어도 없습니다. 아무튼 부끄러운 줄 알고 금융감독원장이나 위원장 사태로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래서는 안 되고요. 경제수장인 그리고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현오석 씨. 네. 저는 이름을 혐오석 씨라고 바꿨습니다. 혐오석.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면서도 국민 탓으로 돌리는 그 후한무치 철면피가 MB 정부 때 조혐오를 닮았거든요. 그렇죠. MB 정부 때 조혐오가 있었다면 MB에 조혐오가 있었다면 이 박근혜 창조정부에는 혐오석이 있어서 네. 저는 실용정부 창조정부라고 부르지 말고 이 두 정부를 하나로 묶었을 때 혐오정부다. 혐오스럽기가 이를 데 없다. 네. 그래서 혐오정부를 부르는 게 어떠냐고 국민 제안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 참 그건 그렇고 노중열 씨 개인정보도 다 털렸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야 옛날에 털렸겠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네, 요즘에 와서 진짜 드는 생각이 농담이 아니라 친일청산 옛날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정부의 이 과거사 문제, 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이 현오석 씨 각각 부친들, 네. 박 대통령의 부친의 이 친일 행각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반민족 그때 처단을 못하고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망가뜨리고 반공 이데올로기와 반공법과 국보법으로 국민들 종북몰이 지금 60년째 넘게 하고 있으니까 다들 사실은 침묵하고 있고 두렵고 있거든요. 네. 신상이 해롭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늘 촛불 들고 시위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없네요. 저는 이 선거 자체를 부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직도 51.6대 48을 믿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예, 정확한 수검표를 확인하지 않았고요. 네. 이번 6월달 지방선거 때 다른 공약보다 지역에 꼭 필요한 공약 하나씩 말고는 반드시 부정선거 특검 관철, 박근혜 정부 퇴진을 외치는 게 범야권에서는 그래도 더 표에 유리할 겁니다. 공학적으로도. 왜냐하면 공약이란 거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3대 공약,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 3대 공약은 진보 진영의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대로 따다가 당선됐는데 되고 나서 입 싹 씻는 거기 입 때문에 딱 찢었어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저희는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만 내붙이십시오. 그 외 복잡한 선거 공약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 그냥 원칙과 상식대로만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이 움직여도 얼마나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인지가 이미 지난 참여 국민정부 10년 동안에 학습이 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렇게 거창한 공약 이런 거 안 내었었거든요. 네. 그냥 사람이 사는 세상 역시 그리고 반값 등록금 정도와 비정규직 없애겠다는 정도 시민의 품으로 듣겠다라는 정도의 공약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좋잖아요. 예. 앞장서서 서울시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 서울시립대 강당인가요? 거기서 열렸던 그런 의식에서 그 박원순 시장은 눈물을 흘렸어요. 예. 네. 그분들을 정규직화하면서 같이 그 정규직화된 그런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요. 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뭘 만들지 않은 그런 업적을 이루지 않는 그런 시장으로 남겠다 그러면서 거창한 토목공사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무상급식 빚을 근데 짓는 정부들이 있고요. 네. 이명박 오세훈 때. 빚을 지금 급격한 수준으로 예. 아주 빠른 속도로 갚고 있잖아요. 그 뭐 깔아뭉개는 쪽에서는 뭐 과대 계상됐다고 하는데 뭐 상식적으로도 2조가 넘는 돈을 네. 끌어내리려는 쪽에서는 1조밖에 안 된다. 네. 조금 더 잡으면 3조 가까이라고도 하는데 네, 2조를 넘게 줄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이렇게 빚을 내는 정부가 있고 빚을 갚는 정부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경제 얘기하면서 경제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당선된 그렇게 해갖고는 선거운동해서 당선된 그런 정부 그런 시장들은 빚을 엄청 늘여놓고 네. 네. 빚잔치 한 거죠. 빚잔치 경제개발이 아니라 이제 전시 행정으로 판 버려놓고 야바이꾼들처럼 이렇게 노름판 버려놓고 뜯어가고 삥 뜯어가고 네. 또 뒷돈 챙기고 뽀찌 뛴 거죠. 시체말로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쉽더라고요. 어려운 얘기 해봤자 저는 뭐 늘 얘기합니다만 행정학 전공자고 공무원도 잠깐 했고 뭐 정책학 전공한 행정학도고 그랬지만 한 사람 볼 때 정책이니 공약이니 이런 거 깊게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같이 살다가 갑자기 착하게 살 수 없거든요. 그리고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개 같은 인생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혐오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연좌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가 그런 분들이더라. 그 DNA가 그대로 이렇게 유리가 이런 얘기고요. 예. 개인정보 유출도 종북 바로 서상기라는 사람이 개인정보 유출 배후 불온 세력을 수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서상기 정도의 정신 상태는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게 뭐 본인은 그 지역에서는 3선인지 4선인지 되겠지만 사실 너무 언급해주면 괜히 좋아하니까. 근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이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물론 지금 잘못했다고 뭐 계속 사죄하고 있습니다만. 사퇴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제 네. 사과하는 거죠.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눈빛을 보면 진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소나기 피하고 보자. 이 3사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사퇴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생방송이니까 보면 YTN 이게 얼마나 굴종의 어용 방송이 됐냐면요. 네. 김한길 안철수 뭐 만나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박광온 저쪽 민주당 대변인 쪽 대변인은 아니지만 그 네. 홍보 전략 이쪽이죠. 네. MBC 앵커 있던 분 얼굴 보시면 안 겁니다. 금태섭 변호사가 이렇게 양쪽에 나타나서 기자회견하는데 네. 제목도 한 거 보십시오. 야권연대 금단의 사과. 그 밑에는 김한길 안철수 동상이몽. 이렇게 편파적인. 보세요. 근데 제가 보는 포털 사이트의 속보는 뭐가 떴냐면 김안 특검 도입 정당 공천 페이지 관철 협력 기록. 예, 그런 게 중립적인 제목이죠. 그렇죠. 네, 적어 보세요. 뭐 지금 YTN 셋이 지금 힘 뭉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지금 어떻게든지 깔아뭉개려고 하는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고요. 뭐 근데 국민이 현명하다면 어디가 똥오줌인지 잘 가리길 바라고. 다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시사풍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당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이번 주에 새정치 추진위원회 움직임에 관해서 몇 가지 센 풍자를 했더니 네. 안철수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셔서 네. 이분부터 저하고 격하게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붙었는데 좋습니다. 얼마든지 환영하고 저는 국민의 편이고 뭐 외람되지만 역사의 편이라고 생각해서 네. 새정치란 말 참 좋은데 지금까지의 새정치의 흐름이나 인사나 관행을 보면 네. 뉴 새정치가 아니라
철새할 때 그 버드 새 정치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세력을 긁어모으기 위한 새 정치로만 보입니다. 새 정치. 아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정치 공학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전략 전술도 필요합니다만 이겁니다. 민주당 싫습니다. 무능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신당으로 하라? 오케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전제 조건이 있죠. 중도 통합도 좋고 제3지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만 부정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면서 가는 그런 3당이어야 되고 그런 중도 통합이어야 합니다. 예. 특검 관철이라든가 지금 이제 약간 여론이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니까 지금 입장을 약간 돌린 것 같긴 한데 부정선거 대선 무효를 똑바로 못 외치고 작금의 대한민국 IT업계 총하고 대한민국 빌 게이츠라 불리는 안철수 씨 입에서 씨라고 하겠습니다. 개표 부정 또 이번에 금융정보 유출 다 우리나라 IT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정보통신 부정에 대해서 한마디 반드시 일침을 가하고 컴퓨터 전문가로서 재발방지책을 내놓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또 자기 전문 분야로서 예. 분명히 해야 될 행보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안 하고 있다가 윤여준 씨, 그다음에 보니까 김성식 씨 또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따로 112 안만 해도 한국당부터 한나라당에 있었던 참모들. 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새 인물이고 새 정치인 건지. 더군다나 교학사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좌우의 이념 대립으로 얘기하는 이런 너무도 뻔한 이야기를 한다는 네. 말도 안 되는 것이 이거는 양비론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세상에 양비론이 가장 비겁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럴 때였죠. 바로 이럴 때였죠. 잘못은 둘 다 잘못해도 바로 선후 경중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먼저 잘못했고 누가 더 압도적으로 혹은 상당히 더 잘못했는지를 가려주는 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고 그것을 보고 국민이 따라갈 거면 따라가고 버릴 거면 버릴 거에서 정하는 건데 50대 50으로 잘못했다. 둘 다 똑같은 시각에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민사재판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판사가 너도 잘못했고 자 가! 뭐 하라고? 모든 민사소송에 황의정승화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 그죠? 황의정승. 8대2가 나오든 7대3이 나오든 6대4 물론 5대5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어려운 판단이라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법조인 판사가 할 일이고 정치적인 사안에 관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늘 말하지만 이끌어주고 국민에게 이런 걸 제시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지지를 하든 지지를 처리하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다 잘못했다. 노선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표현은 팩트 자체가 잘못됐고 품질 자체가 하자가 있는 건데 이거를 양쪽 모두 잘못했으니까 양보하고 참아라. 이념 갈등 노선 하지 말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묻어두고 가자는 것은 앞으로 어떤 것도 죽도밥도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정치를 하든 행정을 하든 그야말로 죽도밥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양비론입니다. 그렇죠. 정치는 자기 소신을 밝히는 당파성을 명확해야 되는데 그러긴커녕 자꾸 중간에서 그 이득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같아서 예, 제 이 말에 대해서 뭐 왜 씹냐 씹는 거 아닙니다. DJ 노무현 때 우리 손병희 형님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정부가 좋아도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 많이 심었죠. 아무리 힘들어도 신자유주의 정책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비판하는 거죠. 예, 빈익빈 부익부 일어납니다. 노 대통령 아무리 사랑합니다만 미국이 아무리 나쁜 짓 하고 힘이 세고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라크 파병 안 됩니다. 한나라당 재연정 뜻은 알겠습니다만 제안하지 마십시오. FTA 뜻은 알겠습니다만 하지 마십시오라고 데모도 많이 했고요. 비판도 많이 했고 풍자도 많이 했습니다. 실은 그리고는 지금 최근까지 촛불 전국에서 왜 김한길의 민주당이 저렇게 무력한 것인가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화를 내면서까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화를 냈죠. 그러니까 뭐 안철수 지지자분들 네 어디 편이야.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현실적인 정당 중에서 없더라도 있는 대로 찾다 보면 현재까지는 민주당과 많은 진보당들 비판적 지지하고 있고요. 안철수 신당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그 신당이 국민의 간을 보기 때문에 저도 그들이 간을 보는 한 저도 간을 보려고요. 예. 그쪽에서 명확하게 노선을 정하고 입장을 갈 길을 정하면 저도 그때 제 입장을 정하고 노선을 가져갑니다. 왜?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리더임을 자임하고 있고 저는 팔로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새누리당은 저지. 예. 예. 좋습니다. 잠깐요. 우리 새로 가입해 주신 회원 여러분을 소개하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조합원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은 오늘은 조합원 배가를 위한 그런 특별 방송입니다. 어디까지나 어두운 길 모퉁이에서
그리고 SK구스인가요? SKGUS. 이 두 분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이 두 분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인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서 슌7057님 반갑습니다. 충북 충주시 용탄동에서 진달래님 반갑습니다. 네. 서울 구로구 고척이동의 3대 미인님 뵙고 싶네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미모에 3대 미인님은 누굴 얘기한 거죠? 중국 역사상으로 따지면 서시와 양귀비와 뭐 이렇게 있을 테고 달기 정도가 있을 테고. 뭐 그 3대 미인일 수도 있고 뭐 할머니, 어머니 본인이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미인이 아니야? 미안.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예, 3대 미국인을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네. 자,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서 뻔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죠, 뻔대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이동의 근프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쫑이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쫑이 아버님. 전 처음 보는 닉네임입니다만 제 방송에 이렇게 글을 자주 올리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죠? 네. 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뭐라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경기도 구리에 살고 있습니다. 아, 구리에 사시는군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구리가 예. 김상곤 교육감님하고 교육 토크 콘서트 하고 왔는데 구리에서. 자, 인사하시죠. 예. 저 지금 쫑이 아빠님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노정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구리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예, 얼마나 좋아요. 당 이름을 그 구리 시민과 구리를 숭앙한다는 의미로 숭구리 당으로.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리, 숭구리. 자, 죄송합니다. 이건 제 뜻이 아니고요. 노정렬의 뜻이었습니다. 뭐 우장하는 얘기인데요. 예. 지금 이 시간에 통화가 가능하시면은 어떻게 직장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 저희는 네. 그 영업이기 때문에요. 아, 예. 그 외부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지금 돌아다니실 시간이신데 저희랑 이렇게 아이고, 인터뷰를 고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전화 통화를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떠세요? 지금 영업을 아까 그 자영업을 하고 계신 서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해랑 아빠님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체감 경기가 좀 자신은 좀 나아졌다 그러는데 쫑이 아버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 쪽하고 네. 건설 경기 부동산 현황하고 좀 맞물려 있거든요. 아이고 어려우시겠네요 지금. 그래가지고 많이들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벌써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바닥을 쳤으니까 집을 사라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시기는 어떠세요? 바닥은 옛날부터 계속 바닥인 것 같아요. 계속 바닥이다. 예. 예. 앞으로도 바닥이 안 보일 것 같다라는 이런 바닥이 넓네요, 길고. 아. 근데 그러니까 뭐 오늘 부동산 얘기하시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쫑이 아빠님이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 보세요. 질문하지 말고 한번. 아버님. 네네. 우리 저 국민TV 조합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나 뭐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아, 사실은 제가 네. 조합원 가입한 게 며칠이 안 돼요. 환영합니다. 그래도. 네. 네. 그렇군요. 그간에는 계속 그냥 듣고만 다니고 막 하는데 우리 서영석 이사님이 너무 애절하게 계속 그러셔가지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아유. 네네. 장난이고 계속 듣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좀 수수방관이죠. 내가 안 해도 남들이 잘 하겠지. 네네. 잘 되겠지. 어떤 예전에 그 대선 끝나고 나서 좀 허탈한 마음이 있었는데 네네. 그냥 잘 되겠지. 도와주는 사람 많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예.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갖고 계셨군요. 어느 순간 되니까 나도 좀 해봐야겠다 이제. 나도 뭔가 좀 도움이 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생각했던 것만큼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구나 아직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항상 선봉에 서시는 분들은 계신데 네. 또 그 이상 이렇게 뭔가가 촉발이 되려면 물론 저희가 방송을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그 캠페인 같은 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예. 그럼
방송을 듣다 보니까 네.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국민 TV 라디오를 듣다 보면 이 듣는 사람들이 네. 너무 한정적이지 않은가. 네네네. 나하고 다른 생각, 다른 이념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듣지 않는 건가. 네. 그래서 너무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방송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듣질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방송이나 컨텐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우스갯생각이지만은 4월에 개국 TV 개국하면 네. 프로그램 이름을 예. 전국 어버이 보수 연합 노래자랑. 그래서 네. 그분들도 할 일 없거든요. 끌어들여서 노래자랑하고 그 시상식에서 검은 선글라스나 그 가짜 가스통 주고 네. 그렇게 해서 전 여담입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런 좀 진정한 통합의 마음을, 예, 좀 포용의 마음을 좀,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예. 네네. 일단은 TV 개국을 해서 그것이 사실은 지금 뭐 게시판에도 올라왔습니다만 FM 채널을 따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질 않지 않습니까? FM 채널이 네. 됐던 아니면 케이블이 됐던.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인터넷으로 회자가 되고 말이죠. 이것이 SNS를 통해서 또 입소문을 통해서 리트윗이 되고 그 화제가 돼야지 사람들이 존재에 대해서 더 알아차리고 그 청취를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네네. 예. 그럼 지금 현재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구리 쪽에서 지금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영업하러 다른데? 아닙니다. 지금 저기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아우, 아우, 구리랑 송도 꽤 먼데요. 네, 그죠? 전국적으로 누비고 다니시네요. 그럼 영업 활동을 하시면 저기 뭐 수도권에서만 하십니까?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십니까? 저희들은 전국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국구. 네. 그러면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 네. 진정한 전국구가 계시군요. 우리 정봉주가 아닌 진정한 전국구인데 전국을 다니시면서 네. 분명히 예를 들면 2년 전에 비해서 또 1년 전에 비해서 좀 뭐가 달라지는 이런 느낌이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 거래처들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예, 예. 느끼는 거는 다들 힘들어하신다는 거죠. 힘들한다는 거. 그렇군요. 뭐, 이 얘기 속에서 모든 게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시면은, 쫑이 아버님께서 이 조합원이 되신 지 얼마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조합원으로서의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증자는 못해도 아, 예. 그 가입 회원을 2명 이상은 하겠습니다. 여기서 손뼉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합원이 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는지를 여쭤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가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니면 좀 달라질 것 같은? 아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고요. 네,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그냥 그 밤에 네. 집에 가서 국민TV 게시판을 보는 게 습관이 생겼어요. 아. 이거 며칠 동안. 달라진 거네요. 그래서 제가 달았던 가입 인사의 댓글이 아니면 그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갔을까? 네, 네, 네. 그런 어떤 버릇? 아, 예. 그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소통하시고, 지금 그 경기 동부, 남부 이쪽에서도 지역 협의회 이 결성, 꾸준히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시고 그러면은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보니까 3월 네. 1일 날 산행 소식도 있고 그런데, 예. 네. 또 오늘 전화를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새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이 인연이 쭉 저희 방송과 그리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올 새해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참 함축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쫑이 아빠님이셨고요. 노정열 씨도 인사해 주시죠. 네, 종이 아버님 뭐 오늘 깊은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만 뭐 내공이 굉장히 깊으신 대단한 분으로 분이네. 읽혀지고 그래서 종종 시간 나시면 전화 좀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노정열 씨와 함께하는 금요일의 노발대발. 그렇군요. 오늘 카드사의, 그런 금융사의 정보 유출 얘기도 하고, 안철수 신당의 아쉬움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슬슬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아무튼 설을 앞두고,
그 다음 주에는 아마 그 목요일 금요일에 방송이 없을 거예요. 아, 간만에 쉬겠네요. 아니면 수요일에 할 수도 있죠.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예. 인사드리고 지금 쫑이 아빠도 말씀하셨지만 많이들 힘들어한다는 게 네. 정신적 힘든 부분, 심리적인 것도 클 걸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정신적, 심리적 존재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만족감과 자신감과 긍지와 명예 같은 게 있으면 살만하지만 네. 이거 뭐 세상이 정말 이거 왜 그런지 하면 우울하고 조울증 걸리고 살기도 싫고 마음도 놓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삶을 놓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나라라는 게 뭐 아파트 값이 얼마 오르고 떨어지고 연봉이 얼마 오르고 떨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면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절반을 넘으면 안 돼요. 네. 지분을 가져가더라도 49 정도만 가져가시고 네. 51은 마음과 정신을 가져가야 됩니다. 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겉으로만 아까 빚잔치 얘기했지만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정부패로 얼룩절달지 국가기관이 중립성과 공정성이 아주 엉망이 됐달지 예. 그냥 사람들이 먹고 살고 겉으로 웃고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속병이 들고 있거든요. 예. 화병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불편한 겁니다. 네. 그래서 원칙과 상식을 잡아가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그게 뭐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복잡한 거는. 네. 네. 전 늘 웃기는 게요. 국민들이 좀 5천만 중에 2,500만 명 현명하신데 상대적으로 2,500만 명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왜? 공약 보면 무슨 개발 공약이다 이렇게 야바이 판 키우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잘 키워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언론이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 쪽으로 찍어주는 국민이 또 반이 돼요. 네. 그래서 돌이켜보십시오.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그것도 많고요. 예, 그렇고요. 뉴타운 사기 보십시오. 네. 얼마나 아사리판을 만들어놨습니까? 그렇죠. 4대강 사기 보십시오. 얼마나 아사리판입니까? 네,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3대 공약 민주,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다 경제민주화 공약 똑같이 내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뺏어갔어요, 오히려. 이 민주진보 쪽에서 만들어간 그런 정립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뺏어가갖고. 근데 보십시오. 예. 그럼 뭐 밖에 있을 땐 낫냐? 잘 돌이켜보세요. 조금은 낫죠. 게다가 요즘은 이제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통일에 대한 것도 가지고 어떤 재미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근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수식어로만 하는 그러한 구호라는 게 얼마나 공허하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노정열 씨와 함께 했던 금요일의 노발대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혹시 그 후에 회원 가입해 주신 분이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없군요. 자, 오늘 가입해 주신 출자까지 맞춰 주신 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단 정보만 입력하신 분들은 그 출자금을 완납하셨을 때, 출자금 넣으셨을 때 5만 원 단위거든요. 입력하셨을 때 완벽한 조합원이 되신다는 거, 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린 주 5일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말에도 우리의 머리는 쉬지 않고 있죠. 우리의 열정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자, 주말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했는가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